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도스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 저번 시간에 그룹화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에 대한 부분에서 옵션에서요. 제가 옵션에서 파일에 옵션 가셔서 데이터에 이전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에서 날짜 및 시간에 대한 열의 자동화 그룹화를 사용 안 함에 체크가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그룹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날짜를 그룹화를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해당되는 옵션 값을 체크를 제가 해제하고, 즉 이렇게 체크를 해제한다는 얘기는 피벗 테이블에서 날짜와 시간에 자동 그룹화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내부 선택하시고 컨트롤 A에 삽입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고요. 새로운 워크시트 확인하시고 일단 저희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번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피벗 테이블의 주문의를 행으로 가져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연, 분기, 주문일 저희가 했던 날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그룹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날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에서 분석하기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서 데이터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에서 날짜, 시간열의 자동화 그룹 사용 안함에 대한 부분을 옵션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본 소스에는 지금 분기라든가 이런 부분, 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분기라든가 연에 대한 부분들이. 하지만 지금 보시는 피벗 테이블 필드의 구조를 보시면 여기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제가 만들어져 있는 연, 월, 일을 여러분들이 안 쓰시겠다 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시면 해당되는 내용들은 그냥 쉽게 사라지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우리가 날짜 데이터 했고요. 자, 두 번째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룹을 묶는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날짜나 숫자 같은 경우는 아까 날짜를 보시면 저번 시간에 보셨던 날짜를 그룹핑 하실 때 날짜를 그룹핑을 하게 되면 수동으로 했을 때요.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 날짜와 가장 큰 날짜를 선택해서 내가 어떤 걸 그룹으로 묶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날짜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날짜, 큰 날짜 이렇게 순서를 세울 수가 있지만 텍스트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봐야 가나다 순입니다. 그죠? 그래서 묶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사용자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묶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묶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텍스트를 그룹으로 묶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내가 묶고 싶은 애들을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선택을 하시면 세 명이 선택되어 있죠. 김덕훈과 김찬진, 오영수를 제가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이렇게 김덕훈, 김찬진, 오영수가 그룹 1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룹 1에 대한 부분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영업 1팀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시면 스펠링이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 1팀은 김덕훈, 김찬진, 오영수다 이렇게 확인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그룹이 만들어지면 나머지 애들은 자동으로 각각의 그룹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원하는 대상자들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셨을 때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굵은 십자가 모양이 됐을 때 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룹,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단가를 끄집어내면 그룹별 담당자에 대한 담당자 그룹별에 대한 단가에 대한 서머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만약에 이 그룹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 선택하셔서 그룹을 해제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룹이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룹에 해당되는 안쪽에 그룹 구성원에서 그룹 해제를 누르시면 얘는 그룹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룹의 구성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상위 전체 그룹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시고 그룹 해제를 누르셔야지만 해당되는 그 그룹에 대한 내용들이 다 해제가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적으로 나와져 있던 그룹도 최종적으로 그룹이 해제되시는 거니까 전체를 선택하시고 그룹 해제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룹은 여러분들이 그룹 해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룹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날짜와 텍스트까지 했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숫자 데이터만 남았죠. 자, 단가를 숫자에 해당되는 단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 데이터를 행이나 10쪽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많은 데이터를 열로 갖다 놓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가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 내부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단위의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값과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나오면서 얘는 단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자동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시작에 대한 부분과 끝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가져왔지만 0부터 시작은 0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부분은 26만 4천 원인데 그냥 3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과 끝에 대한 범위를 제가 임의적으로 다시 재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단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시 정의를 이렇게 해주면 그 단위별로 해당되는 수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단가별로 봤을 때 단가가 0원에서부터 49,990원까지의 전체 합계 수량이 제일 많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단가에 대한 부분을 쭉 나열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추론하시는 것과 이렇게 그룹핑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또 데이터의 내용을 보시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합계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단가가 이러한 조건이니까 이거는 엑셀에서의 함수를 표현하시자면 sum if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엑셀에서 구현하시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단에서 그룹핑을 만드는 부분이 또 다른 함수로서 여러분이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벗 테이블로 간단하게 그룹핑을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하시게 되면 함수로 처리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를 제 1순위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피벗 테이블로 먼저 무조건 만드시고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핸들링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벗 테이블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와 그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보고서의 형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합계를 하거나 수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본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와 보고서, 즉 레포트를 분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 분석 방법의 기본 루틴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본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피벗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벗 테이블이 익숙하신 분들 또는 피벗 테이블을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별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직도 피벗 테이블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벗 테이블을 꼭 연습하시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아주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반드시 다 아셔야겠죠. 하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봐주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함수를 쓰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그룹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룹에 대한 정리, 날짜 데이터가 있고요.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숫자 데이터가 있다. 날짜와 숫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구간을 잡아주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숫자와 날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크기의 순서가 나열되고 또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가 나눠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 월, 분기로 자동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그룹핑할 수 있고 숫자 같은 경우도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구간값을 자동으로 제시해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최소값과 최대값 또는 구간으로 그런 숫자의 구간을 그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텍스트 경우가 약간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게 10개 이상이 되면 텍스트를 그룹으로 나눈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 참조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사용자들이 어떤 그룹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변적으로 변한다고 하면 그런 참조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서 브이로그로 참조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또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룹핑을 나눌 수 있는 데이터의 구조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화를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은 날짜 데이터 그 다음에 제품 데이터입니다. 제품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제품은 분류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나눠지게 됩니다. 제품 카테고리가. 그래서 그 두 개의 데이터. 보통 이제 가격대나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기업 데이터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누는 또는 그룹화를 하는 데이터 유형은 날짜와 제품 프로덕트.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 데이터입니다. 주소가 있는 시, 분, 도 단위가 있는 그런 세 개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룹핑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룹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룹팡의 피벗 테이블에서의 그룹화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요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